자, 얘들아, 안녕. 자, 우리 유전 단원의 마지막 단원이죠? 유전병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건데, 프린트는 32쪽에서 33쪽에 나와 있는 문제니까요. 먼저 풀어보고 나서 막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듣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은 어떤 남자의 세포 기억으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표는 세포 니은에서 미음의 X 염색체 수를 나타낸 것이다. 정자 형성 과정 중에 염색체 비분리는 성염색체에서만 1회 일어났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이 X염색체, Y염색체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남자는 핵상이 어떻게 됩니까? 자, 정상적인 경우 2에는 44 플러스 XY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남자는 X염색체는 엄마한테서, Y염색체는 아빠한테서 받았을 테니까 XY를 선생님이 구분해서 그려볼게요. 자, X염색체, Y염색체. 자,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면 X염색체랑 Y염색체가 어떻게 돼야 되지? 그쵸? 각각 나누어서 감수 1분열 과정 때 이 상통염색체가 분리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면 이 니은과 디귿세포에 있는 염색체들은 감수 2분열 결과 염색 분체가 각각의 세포로 나뉘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정자는 X염색체를 갖거나 Y염색체를 갖거나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 상황에서 만나는 건 X염색체 수를 가지고 염색체가 분리되지 않은 상황이 감수 1분열인지, 즉 감수 1분열 비분리인지 또는 감수 2분열 비분리인지 이 두 가지 중에서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돌연변이가 생기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로 X염색체랑 Y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이 X염색체 수가 니은에서 1개, 디귿에서 0개 있대요. 자, 이렇게 나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치? 만약에 정상적으로 상동염색체가 분리됐어도, 즉 감수 1분열이 정상이어도 X염색체 니은 쪽으로, Y염색체 디귿 쪽으로 가면 X염색체 니은에서 1개, 디귿에서 0개인 게 설명이 됩니다. 그죠? 요게 첫 번째 상황이고, 자, 두 번째 상황은 만약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하면 이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지 못하고 두 개가 한 번에 니은 쪽으로 쏠려도 X염색체는 1개 있는 게 설명되죠. 즉,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됐어도 가능한 거네. 그죠? 디귿에 아무것도 없고. 자, 그리고 나서 리을이 핵심 포인트네요. 리을을 보니까 X염색체 수가 리을에서 0개가 나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한다고 하면 감수 1분열 시기에 비분리가 일어나서 XY가 다 니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미 염색체 비분리가 한번 일어났어요. 그러면 감수 2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경우라면 X염색체, Y염색체 염색 분체 분리되면서 각각 정자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 경우는 X염색체랑 그 다음에 Y염색체가 이렇게 세포마다 들어가 있어야 하므로 리을에는 XY를 갖기 때문에 X염색체 수가 0개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답만 남겨보면 두 번째 케이스가 아니라 첫 번째 케이스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감수 1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났고요. 감수 2분열 시기에 어떤 거야? 그치? 이 X염색체가 원래 염색 분체 분리되면서 각각 나뉘어 들어가야 되는데 리을이 아닌 또 다른 세포 이쪽으로 X염색체가 다 쏠려 들어간 게 이 표의 조건을 성립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들어가서 비분리가 여기서 일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쵸? 그럼 적어보면 여기는 X염색체가 2개 들어있고요. 리을에는 X염색체가 없고 그 다음에 미음과 그 옆에 있는 세포는 정상적으로 분리되면서 Y염색체가 하나씩 들어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핵상도 지금 처음이니까 한번 자세히 적어볼까요? 자, 핵상은 기억은 지금 2n인 세포고요. 그 다음에 감수 1분열은 정상적으로 분리됐으니까 니은이랑 디귿 모두 정상 n 세포입니다.
자, 근데 리을 옆에 있는 요 생식세포는 뭐가 되지? 그치? 원래 정상이라면 핵상이 n이어야 되는데 리을로 가야 되는 X염 색채 하나가 더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세포의 핵상은 n 플러스 1이 되고요. 상염 색채는 정상 22개, X염 색채가 2개라서 총 24개의 염색체를 갖는 세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 원래 정상이라면 핵상이 n이어야 하는데 X염 색채 하나를 반대쪽 세포에게 뺏긴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n-1은 22고 성염 색채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은 정상적인 세포죠. Y염 색채를 갖는 n은 22 플러스 y가 되고 그 옆에 있는 세포도 동일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에 물음표를 채워보면 미음에는 X염 색채가 없고요. Y염 색채만 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되죠. 됐죠?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자, 기억으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서 감수 1분열에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 자,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1분열이 아니라 2분열에서 일어났죠. 자, 그 다음에 세포당 총 염색체 수 분의 상 염색체 수를 물어봤는데 리을 같은 경우는 총 염색체 수가 몇 개? 그치, 우리 문제에서 찾았죠. 22개. 그 다음에 얘는 이 염색체 수 자체가 성염색체 없이 상염색체 22개가 전부여서 22였죠. 그래서 요 값 계산하면 1이 되고요. 그 다음 디귿 같은 경우는 정상 n인 세포고 총 염색체 수는 23개예요. n은 23. 근데 이 중에 성염색체가 1개, 상염색체가 22개인 상황이죠. 그러면 저 값은 리을에서가 디귿에서보다 크다.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볼게요. 미음은 핵상이 어떻게 되냐면 아래에 적어볼게요. 자, n은 22 플러스 y고 그 다음에 정상 난자 같은 경우는 핵상이 n은 22 플러스 x가 되죠. 왜? 이 난자는 그쵸, 여자가 생성하는 생식세포이기 때문에 성염색체 종류로는 y만 가질 수가 있죠. 자, 이 둘이 수정을 한다 하면 그때 태어나는 자손은 핵상이 2에는 44 플러스 xy가 됩니다. 자, 이상한 점 있나요? 없죠. 전체 염색체 수 46개 맞고요. 성염색체 XY 두 종류 다 갖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정상 남자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터너 증후군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디귿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어떤 생물? 2에는 4인 정상 체세포를 나타냈대요. 얘는 정상. 그 다음에 나와 다는 이 생물에서 염색체 이상이 일어난 체세포를 나타냈는데 지금 이 생물이 2에는 4란 얘기는 총 염색체 수가 4개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여기에 나타낸 기억이랑 니은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회색 염색체 둘도 상동 염색체이겠네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기억이랑 니은의 관계는요. 상동 염색체 관계고요. 염색체 총 4개 있는 상황 그려진 거네. 그죠? 근데 나랑 다를 봤을 때 얘네도 모두 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염색체가 4개씩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나타난 염색체 이상은 염색체 수 이상이랑 구조 이상 중에서 그죠? 수 이상이 아니라 구조 이상에 해당하겠네. 그쵸? 자, 그럼 어디가 이상한가 봤더니 원래 이 흰색 염색체 쌍에서는 염색체 부위의 순서가 PQRST 요 순이어야 하는데 자, 나에 있는 세포를 보면 PQ 이상하다. SRT가 되겠네. 자, 얘는 지금 염색체 부위가 서로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네요. 자, 이 경우를 우리가 무슨 돌연변이라고 했냐면 그쵸? 역위 돌연변이라고 한다. 됐죠? 그 다음에 다는 뭐가 이상한가 봤더니요. 이 흰색 염색체랑 회색 염색체 사이에 유전물질의 교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PQYG, 그 다음에 WXRST 이런 식으로 유전물질의 교환이 일어났네요. 자, 상동 염색체가 아닌 것들 사이에서 유전물질 교환이 일어난 이런 돌연변이를 그쵸? 전좌 돌연변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자, 기억은 니은의 염색 분체다. 아니다. 서로 상동 염색체 관계고요. 나에는 여기가 일어난 염색체 선생님 표시했었죠. 예, 있어요. 그 다음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다는 상동염색체 사이에 전좌가 일어난 세포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요거 자칫하면 낚일 수가 있는 복입니다. 상동염색체 사이에 일어난 건가? 아니지. 전좌는 맞지만 상동염색체가 아닌 애들, 즉 비상동염색체 사이에서 전좌가 일어난 세포이죠. 그래서 답은 니은만 맞기 때문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랑 참고 개념으로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요. 자, 교차라고 하는 단어를 좀 들어봤을 텐데 우리 문제 단서 조항에 뭐 단, 돌연변이나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뭐 요런 단서가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때 나오는 교차는 전좌랑 비교해 볼 수 있는 개념인데 교차는 상동염색체 사이에서 유전 물질이 교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즉 무슨 얘기냐면요. 일반적으로 돌연변이가 아닌 상황일 때,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인 상황일 때 상동염색체끼리 유전물질을 교환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 전자처럼 돌연변이 상황이 아니고 이런 상황을 교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자랑 비교해서 좀 알아두면 이 상동염색체인지 아닌지에 초점을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참고로 적어봤고 이 교차가 일어난 경우는 우리 교육과정에서 이제 빠져있기 때문에 교차를 꼭 알아둬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랑 비교하라고 선생님이 안내를 추가로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그림 가와 나는 각각 핵형이 정상인 여성과 남성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가는 여자, 나는 남자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이고 가에서는 21번 염색체가 비분리됐고 나에서는 성염색체에서 비분리 현상이 나타났대요. 그리고 단서 조항을 보니까 가와 나에서 비분리는 각각 한 번씩만 일어났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어느 시기에 일어났나? 감수 1분열인가 2분열인가 찾아줘야 되겠네요. 이때 살짝 보니까 생성되는 생식세포의 핵상이요. 가에서는 모두 다 n+1, n-1로 비정상적이고 나에서는 정상적인 생식세포도 형성이 됩니다. 자, 윗물이 흐려서 아랫물도 다 흐려지는 그런 비분리는 감수 1분열 비분리라고 알려줬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 같은 경우는 이 감수 1분열 시기, 요 시기에 비분리가 일어난 거네. 됐죠? 자, 첫 단추부터 잘못돼야지 정상적인 생식세포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감수 1분열은 정상이고요. 감수 2분열에 해당하는 두 시기 중에서 정상이 나오는 2번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된 상황이죠. 즉 1번 라인, 요 라인의 비분리가 일어난 거네. 감수 2분열 비분리. 됐죠? 자, 그러면 가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얘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염색체로 나타내 볼게요. 자, 21번 염색체 한 쌍을 EN인 세포에서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죠? 선생님이 21번 염색체만 나타낸 거예요. 나머지는 비분리 한 번만 일어나니까 정상적으로 분리된 거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감수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나요. 그때 이 왼쪽을 보면 요 아이들이 n+1짜리예요. 그죠? 그럼 감수 1분열 비분리는 상동염색체가 비분리돼서 한꺼번에 요쪽으로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감수 1분열 비분리가 되면 이런 식으로 이 21번 염색체 한 쌍이 모두 왼쪽 라인으로 들어가겠네요. 자, 그럼 A는 21번 염색체가 없는 상황이다. A세포는. 자,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은 정상으로 일어나야 하니까 염색 분체가 각각 분리되면서 자, 21번 염색체 빨간 거 파란 거 얘네 각각 나눠 들어가야 되겠네. 자, 요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핵상을 적어볼게요. 이 n+1짜리 두 놈은 어떤 식으로 n+1인 거야? 그치? 상염색체가 정상보다 하나 많은 거죠. 정상적인 경우에 상염색체 22개잖아. 근데 얘네는 23개씩 갖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성염색체는 이 여자의 생식세포니까 X가 들어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라인에 있는 애들은 21번 염색체, 즉 상염색체가 하나 없어서 n-1인 거죠. 그러면 21 플러스 X가 되겠네.
자, 위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감수 1분열 비분리가 되면 지금 여기에 나타난 얘네도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이 n 플러스 1은 23 플러스 x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n-1은 21 플러스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자, 나는 이 남자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인데 성염색체가 비분리됐다고 하네요. 자, 우리 요거를 좀 이제 간단한 기호로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선생님 검은색으로 쓸게요. 자, 이 남자는 일단 X염색체랑 Y염색체를 갖고 있고요. 각각 복제된 상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감수 1분열 과정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대요. 이때 B세포에 X염색체 복제된 상태, Y염색체 복제된 상태가 각각 나뉘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Y2, X2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에서 정해진 게 없으니까. 자, 그럼 1번 상황이라고 하면요. 어떤 상황이 되냐. 일단 오른쪽 라인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정자의 Y염색체가 각각 하나씩 나눠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왼쪽을 보면 이 X염색체 두 개가 찢어진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n 플러스 1쪽으로 모두 들어가 있어야겠지. 자, 그래서 이때 정자의 성염색체 구성은요. 첫 번째 기억세포에는 성염색체가 없고 두 번째에는 XX, 즉 X염색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네. 그죠? 그럼 만약에 이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하면 이 Y염색체 두 개가요. 그러니까 찢어지면 두 개가 되는 거지. 지금은 Y염색체가 이렇게 복제된 상태지만 염색 분체가 나뉘어서 각각 이런 식으로 나뉘면 염색체라고 그랬죠. 얘네들. 이 Y염색체 두 개가 모두 다 n 플러스 1쪽으로 쏠린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기억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은 정상으로 분리됐으니까 요 복제된 X염색체가 각각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 두 개의 X염색체가 되면 각각 하나씩 이렇게 들어간다. 상황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얘도 핵상을 좀 자세히 적어볼게요. 얘는요, 핵상이 n-1은 상염색체는 22개 정상입니다. 근데 성염색체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n 플러스 1은 상염색체 정상이고 XX 이렇게 두 개를 갖던지 또는 22 플러스 YY 이렇게 가져야 하고요. 이 n짜리는 우리 알고 있지. 22 플러스 X거나 또는 22 플러스 Y거나 이 두 가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B도 한번 해볼까요? 자, B세포도 보면 감수 1분열은 정상이니까 요 세포의 핵상은 그치, n은 어떻게 써야 돼? 22 플러스 x 또는 n은 22 플러스 y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기억 보겠습니다. 가에서 염색 분체의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염색 분체의 비분리랑 같은 말은 뭐예요? 그치? 감수 2분열 시기에 비분리가 일어났냐고 물어본 거죠. 자, 근데 우리 찾아보니까 언제야? 감수 2분열 아니죠. 감수 1분열 시기에 일어난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렇지.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기억번 보긴 틀렸고요. 니은 A의 총 염색체 수 우리 구했어요. 몇 개냐면 22개고요. 그 다음에 B의 상 염색체 수는 22개였죠. 같네요. 니은번 보기 맞고. 그 다음에 디귿 기억과 정상 난자가 수정되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를 적어달래요. 자, 기억은요 지금 어떤 애냐면 n-1은 22예요. 성염색체 없고. 그 다음에 정상 난자는 n은 22 플러스 x죠. 그럼 이 둘이 만나서 수정돼서 태어난 아이는요. 2n-1은 44 플러스 x네. 그러면 총 염색체가 하나 모자라고요. 보니까 x염색체가 하나네. 이런 증후군을 그치 터너 증후군이라고 했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가와 나의 경우에 모두 부모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는데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생식세포는 난자, 정자 중에 무엇이고 그 다음에 비분리가 일어난 시기가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중 어느 시기인지 찾아달래요. 단, 염색체 비분리는 아빠 혹은 엄마 한쪽에서 한 번만 딱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찾아볼게요.
자, 보인자인 어머니와 정상 아버지 사이에서 정록생명인 클라인펠터 증후군 아들이 태어났대요. 우리 정록생명 배웠잖아, 그지? 자, 이 정록생명은 어떤 형질이었냐면 X 염색체 위에 그 유전자가 있었고요. 정상에 대해서 열성 형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X를 정상 유전자로 지금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X'을 정록생명 유전자로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재밌게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자, 일단 이 아들은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니까 성염색체 구성이 X, X, Y여야 되는 거지. 그죠? 근데 X염색체 두 개를 갖게 되면요, 정록생명 표현형을 나타내려면 정상 유전자를 하나도 안 가져야 했죠. 자, 마치 우리 정상적인 여자인데 정록생명이다 라고 했을 때 X', X' 동형접합성인 거랑 똑같이 취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들은 정록생명 유전자형을 나타내면 X', X', Y 이런 식으로 생명 유전자 두 개를 다 가져야지만 본인이 정록생명이 됩니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 이 X'이라고 하는 이 정록생명 유전자는 누구한테서만 받을 수 있냐면 아빠는 정상이니까 엄마한테서만 이걸 받을 수 있네. 그러면 X'을 엄마는 두 개를 줘야 하고요. 아빠한테서 Y염색체를 받은 거네. 성염색체 하나 물려주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아빠는 정상적으로 정자 N-1짜리 생성해서 물려준 거고요. 엄마는 난자를 생성할 때 N+1짜리를 물려준 거네. 성염색체 하나 더 있는 거. 그래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생식세포는 정자, 난자 중에 난자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건 정상적인 유전자랑 정록생명 유전자 이형접합성으로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엄마의 난자 형성 과정에서 감수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이 유전자 조성은 어떻게 돼요? 그치? 자, 지금 X랑 X' 각각 유전자가 들어있는 두 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얘네가 분리되지 않고 한쪽 세포에 다 들어간 거니까 이때 만들어지는 N+1짜리 난자는 X, X'을 다 가져야 되죠. 상동염색체가 비분리된 상황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감수 2분열 시기에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그치, 염색 분체가 비분리된 게 감수 2분열 비분리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대림 유전자가 두 개씩 들어가 있어야 감수 2분열 비분리일 때 N+1짜리 난자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XX 들어가 있거나 또는 X', X' 이렇게 똑같은 거 두 개씩 들어가 있는 게 감수 2분열 비분리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분리가 일어난 시기는 언제다? X', X'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감수 2분열 시기에 비분리가 일어났어야 한다 라는 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 정록생명인 어머니와 정상 아버지 사이에서 정상인 클라인펠터 증후군 아들이 태어났대요. 자, 일단 똑같이 풀어볼게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니까 유전자형 쓸 때 성염색체 구성은 X, X, Y가 되고요. 자, 정상이려면 유전자형이 두 가지가 되네요. 첫 번째, 모두 생명에 대해 정상 유전자 가져도 되고요. 두 번째, 생명이 열성 형질이니까 X, X', Y여도 이 아들은 정상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에요. 됐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요. 어떤 식으로 물려줘야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형성되냐면 엄마와 아빠 중에 N짜리를 하나 물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N+1짜리를 하나 물려주셔야 둘이 합쳐서 2N+1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됩니다. 근데 한 개를 더 준다는 상황에 1번 상황이 나오나 한번 볼게요. 자, X, X, Y인데요. Y 염색체 무조건 일단 아빠가 줘야 돼. 그 다음에 정상 유전자도 X도 아빠만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XXY를 모두 다 아빠한테서 물려받는다고 가정하면 아빠는 성염색체를 몇 개 주는 거야? 그치. 성염색체 3개나 주는 거니까 정상인 상황보다 2개를 더 주는 거죠. 그럼 얘는 N에 플러스 2짜리를 아빠가 물려줘야 되는데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나면 얘들아 우리가 N짜리랑 N-1짜리랑 N+1짜리 세 종류만 만들어졌던 거 생각나요? 그렇기 때문에 1번 경우는 한 번 비분리가 일어나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유전자형입니다. 자, 그래서 2번 쪽이 정답이 되고요. 2번에서 보면 Y염색체는 일단 아빠가 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정상 x, y를 아빠가 물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x 프라임 유전자만 어머니가 물려주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정상적으로 X염색체 하나 물려준 거고 아빠가 생성하는 정자에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서 형성된 이 정자가 이 자손을 형성할 때 이제 참여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시기는 뭘까요? 자, 아빠는 X, Y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아빠한테서 감수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상동염색체가 비분리돼야 하니까 N+1짜리가 X, Y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정자 형성 과정에 감수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그때 생성되는 N+1짜리에는 그죠? 염색 분체가 비분리된 거니까 동일한 유전자 구성을 갖는 이 XX 혹은 YY 이런 식으로 N+1짜리가 생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빠는 XY를 지금 물려준 거니까 비분리가 일어난 시기는 감수 1분열 시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됐죠?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33쪽으로 갑니다. 자, 다음은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학생 ABC의 의견이다. 자, A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DNA의 염기 서열이 변해 나타나는 돌연변이야 라고 했어요.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B. 핵형 분석법으로 알아낼 수 있어. 아니야. 자, 핵형 분석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건 이 염색체의 수나 구조의 이상이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이 염색체 돌연변이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지만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분들 스티커 떼가면서 핵형 분석해봤죠? 자, 그때 유전자의 염기서열까지 보였나?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염기서열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유전자 돌연변이는 핵형 분석법으로 알아낼 수 없습니다. 자, 학생 C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로는 다운 증후군이 있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죠? 자, 다운 증후군은 어떤 상태야? 그지? 21번 염색체가 원래 정상이라면 한 쌍이어야 되지만 3개를 갖고 있는 돌연변이죠. 즉 얘는 염색체 수 이상이죠. 자,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랑 상관없고 얘는 염색체 돌연변이에요. 학생 C도 틀린 설명을 했네요. 답은 A만 맞으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그림은 어떤 유전병 가를 가진 사람의 혈관과 적혈구를 표는 이 사람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모양만 딱 봐도 우리 스카치 캔디 모양 B가 정상 적혈구죠. 자, 얘는 생성되는 과정에서 핵이 퇴화되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다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는요, 남모양 적혈구가 되겠네. 자, 그러면 특징 볼게요. 염색체 수와 모양은 정상이래요. 그러면 얘 염색체 이상은 아니다. 그죠? 자,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헤모글로빈 유전자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 지금 질환의 특징은 유전자 이상 유전병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우리 이거 배워서 알 거야. 그지? 뭐였냐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었죠. 자, 그러면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 A는 정상 적혈구다. 아이고, 아니죠. 그 다음에 니은 핵형 분석을 통해 알 수 없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디귿. 간은 남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나타난 돌연변이고 이 유전자는 상염색체 위에 있어요.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수능 기출문항 관련된 문제 볼 건데 자, 이 문제는 2022학년도 9월 수능 모의평가 3학년 문제 19번 문항입니다. 같이 찬찬히 볼게요. 문제 내용 어려워서 사실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이런 문제를 접해봐야 여러분들이 비슷한 문제를 많이 훈련을 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 거고 선생님이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거예요. 길게.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끊어가면서 하나하나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요거를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혹시 좀 더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 형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가는요. 라지 H 스몰 h에 의해 그 다음에 나는 라지 R 스몰 r에 의해
그 다음에 다는 라지 t, 스몰 t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각각 대문자 유전자가 소문자 유전자에 대해 완전 우성이고요. 가나다의 유전자는요, 모두 다 어디 위에 있냐면 X염색체 위에 같이 들어있대요. 즉, X염색체 위에 연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표는 어머니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의 성별과 가나다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다고 했고요. 자녀 3과 4의 성별은 서로 다르대요. 둘은 한쪽이 남자면 한쪽은 여자인 거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가족 구성원의 핵형은 정상이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모두 다 핵형이 정상이란 얘기는요. 남자면 어떻다는 얘기야? 그치, 남자면 이에는 44 플러스 XY. 그 다음에 여자면 무조건 2에는 44 플러스 XX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염색체 수가 22개인 생식세포 기억이랑 자, 이 기억을 적어보면 얘는 염색체 수가 22개니까 핵상이 n-1짜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염색체 수가 24개인 생식세포 니은. 자, 23이 정상이니까 얘는 n+1짜리고요. 염색체가 총 24개긴 한데 어떤 구성 때문인지 뒤에 읽어봐야 되겠네. 자, 이 둘이 수정해서 A가 태어났대요. 근데 이 A가 자녀 잠깐만. 지금 선생님이 또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자, 여기 지금 또 이 펜슬이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잠깐만 충전하면서 설명할게요. 자, 지금 문제를 보니까 A는 자녀 3과 4 중 하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억과 니은의 형성 과정에서 각각 무슨 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냐면 성염색체 비분리가 한번 일어났다고 하네요.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염색체 개수가 n-1, n+1이 된 이유는 성염색체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둘 다 상염색체 개수는 정상적으로 가진 상황이 돼야 되죠? 자, 이제 되려나?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그럼 보면 지금 니은 상황은 어때요? 자, 기억은 22개의 상염색체를 갖고요. 된다. 성염색체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니은은 n+1인데 상염색체 22개고요. 성염색체가 1개가 아니라 2개 간다는 뜻이야. 근데 요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어떻게 가질 수 있지? 22 플러스 x를 담아줄 수도 있고요. 또는 22 플러스 xy가 들어가 있을 수 있죠. 자, 이 기억과 니은 합하면 A는 핵형이 정상이면서 남자거나 여자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 니은은 두 가지 케이스로 추려볼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 선생님, 정자에서 감수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나면 YY도 들어가지 않아요? 22 플러스 YY도 이 케이스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지만, 자, 이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형광펜 조건에 의하면 핵형은 정상이어야 되니까 YY를 가진다, 이 사람이? 그러면 정상인 핵형이 아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는 배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이 문제 상황에 제시된 아이들이 자녀 3과 4는 둘 중에 이 돌연변이 A가 들어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자녀 3과 4 중에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버지 자녀 1, 자녀 2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정상적인 케이스니까. 자, 선생님이 X염색체 연관돼 있으니까 이 연관 관계를 염색체를 이용해 나타내면서 풀 건데 선생님이 막대기를 이렇게 그리면 요게 X염색체, 요게 Y염색체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위치에 가에 대한 유전자, 나에 대한 유전자, 다에 대한 유전자를 적을 건데 형질을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는 동그라미로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정상 유전자는 X라고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럼 요거에 따라서 한번 선생님이랑 적어볼게요. 자, 일단 아버지 거 볼게요. 아버지는 염색체 구성이 X, Y일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가에 대해서는 발현되는 유전자, 나에 대해서는 발현되는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표현형에서 바로 발현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다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물음표고. 자,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X염색체 2개를 갖고 있는데 아빠한테서 요 X염색체를 물려받았겠죠. 여자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일단 가 발현 유전자, 나 발현 유전자 갖고
갖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녀 1은 가가 발현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발현 안 되는 유전자를 같이 가지고는 있어야 돼. 한 개는. 근데 보니까 그러면 가에 대해서 이 여자는 이형접합성이네. 근데 가가 발현이 안 됐네. 자, 이형접합성이 갖는 표현형이 우성 형질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가가 발현되지 않고 정상인 형질이 가 발현 형질에 대해 우성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눈에 보기 쉽게 같이 적어볼게요. 가는 결국에는 정상에 대해서 열성 형질이었고, 가유전자는 스몰 h, 그 다음에 정상 유전자가 라지 h였던 거네. 됐죠? 자, 근데 나에 대해서는요, 열성 우성을 지금 판단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잖아, 그치? 지금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나가 발현이 됐으면, 아빠가 준 이 나 유전자, 요거 하나만 있어도 발현되는 이 우성 형질인 건지, 아니면 엄마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발현이 된 건지는 몰라요. 요건 엄마가 준 염색체일 거니까, 요게 아빠한테 받은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 빈칸을 채울 수가 없어. 다도 마찬가지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정보 끝이고, 그 다음에 자녀 2번 볼게요. 자녀 2번은 남자고요. 이 남자도 곧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표현형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에 대해서는 정상 유전자, 나에 대해서 정상 유전자, 다에 대해서 정상 유전자를 갖습니다. 근데 지금 남자니까요. 이 표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어머니 거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치? 자,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가 가는 X염색체를 물려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엄마의 X염색체 한쪽 구성이 XXX라는 건 찾았습니다. 됐죠? 나중에 이 어머니의 이 염색체 안에 유전자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적어봤어요. 자, 그럼 이제 대망의 자녀 3, 4. 자, 도대체 과연 돌연변이 자식인 A인 이 아이는요, 딸인가? 아니면 아들인가? 요거 알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문제를 선생님 밑에다가 내려가서 판사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A가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이 아들의 핵형은 정상이어야 되니까 2에는 44 플러스 XY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조합이 기억이랑 니은이 만나서 A가 된 건데 기억은 n-1짜리고 니은은 n 플러스 1짜리래요. 그러면 이 XY를 보니까요. Y염색체는 무조건 아빠한테 받아야 되는 거지. 아들이 되려면. 그러면 결국에 기억이랑 니은 중에 어떤 게 정자가 돼야 되냐면 성염색체를 안 물려주는 기억이 정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니은이 정자고 기억이 난자가 돼야 된다는 거 파악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금 니은처럼 되면 n 플러스 1이고 상염색체는 정상 22개 주고 x랑 y를 물려준 거니까 감수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난자는 상염색체만 있고 성염색체는 전달 안 된 상황이다. 됐죠? 근데 지금 이 경우일 때 아빠가 어떤 구성을 물려주냐면 여기 위로 가볼게요. 자, 아빠는요, 가에 대해서 발현 유전자, 나에 대해서도 발현 유전자를 주는데 이 XY를 통째로 아들이 물려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들도 이 XY의 염색체 구성이요. 가 발현 유전자, 나 발현 유전자 이렇게 가져야 돼요. 즉, 가와 나가 모두 발현이 돼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녀 3, 4 중에서 가와 나 모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애가 있어야 돼. 그죠? 그래야 아들이 A라는 그 자식, 돌연변이 자식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지. 근데 둘 다 발현된 애가 있어, 없어? 없네. 그러면 이 돌연변이 자식인 A는 아들일 수는 없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냐면 이 A라는 애는 딸이구나 라는 거 찾을 수 있어요. 됐지? 자, 그럼 이 딸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자, 2에는 44 플러스 XX를 가져야 하고요. 기억이랑 니은이 만나서 A를 만든데 기억은 n-1이고 n 플러스 1이래. 정해진 거야. 자, 근데 딸이 XX를 가지려면요. 일단 정자가 X염색체를 2개 물려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건 위에 있는 걸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위로 가면 아빠는요. X염색체 2개를 물려준다고 하면 이 비분리가 돼서 감수 2분의 비분리면 이 X염색체 2개를 딸한테 물려줘서 딸의 구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내려가면 그런 상황이면 딸은요.
가나 발현 유전자만 X염 색채에 두 쌍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딸은 있잖아. 보나마다 어떤 상황이에요? 가와 나가 발현 유전자만 있으니까 아까 첫 번째 케이스처럼 모두 발현돼야 말이 되는 상황이야. 그치? 근데 자녀 3, 4에 아까 보니까 가와 나 모두 발현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자가 n+1이면 말이 안 되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n+1자리가 난자고 n-1자리가 정자구나 라는 사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정자에는 어떻게 담겨 있는 거야? 상염색체만 22개 들어있고 성염색체 안 물려준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난자는요. 22 플러스 xx를 물려줘야 합니다. 자, 근데 요 XX 종류가요. 이게 마지막 관문이야. 자, XX 종류가요.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될 수가 있냐면 엄마 거를 좀 가져와 볼게요. 자, 어머니가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이제 다 확정이 안 된 상태였는데 요렇게 두 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자, 엄마 거 내려가서 그립니다. 자, 어머니는 한쪽에 다 정상 유전자만 가지고 있고요. 반대쪽 구성은 모르는 상태예요. 선생님이 얘를 자, 구별하기 쉽게 요 아이는 하트 염색체, 요 아이는 별표 염색체라고 해볼게요. 자, 이 난자가 n+1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3가지가 있냐면 감수 1분열 시기에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에는 가질 수 있는 구성이 하트와 별표를 한꺼번에 n+1자리에 담아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감수 2분열 시기에 비분리가 일어나면 2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염색 분체 비분리가 되면서 하트 염색체만 2개 물려주거나 아니면 별표 염색체만 2개 물려주거나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별표 염색체만 2개 물려줬다고 해볼게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이냐? 이 딸은요. 모두 정상 유전자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요거를 2개 물려준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런 아이가 A 동그라미라면 가나다 모두 발현이 되면 안 되죠. 얘네 모두 미발현이어야 돼요. 그러면 위에 표에서 XXX를 찾아야 돼요. 그런 애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면 자녀 3번과 4번은 모두요. 지금 보니까 딴 건 몰라도 다는 다 발현이 됐거든. 그래서 다가 발현이 안 되는 케이스, 즉 별표를 2개 받는 케이스는 저 3, 4 중에 딸이 있다는 조건에 지금 맞는 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배제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딸은요. 감수 1분열 비분리든 감수 2분열 비분리든 이 하트 염색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자, 그거 캐치하고 마지막 들어갑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다시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자, 자녀 3번과 4번이 각각 딸이랑 아들, 성별이 서로 다르다고 했잖아. 뭐 3번이 딸인지 아니면 4번이 딸인지 모르지만 일단 여자 남자니까 그려볼게요. 자, 얘네 걸 그리려고 해보니까요. 이게 3번 아니면 4번이야, 각각이. 자, 둘 다 공통된 특징이 있네. 아, 나는 발현이 안 되고요. 다는 발현이 되네요. 그러면 일단 이 중에 아들이 있다면, 아들이 있어야 되지, 그치? 아들은 곧 대리유전자의 종류가 표현형이 돼버리니까 나에 대해서는 발현 안 되는 유전자, 그 다음에 다에 대해서는 발현되는 유전자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아들은 정상이잖아. 우리 딸이 비정상적인 거니까. 그러면 요 염색체를 엄마한테 물려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엄마의 별표 염색체는 다 발현 유전자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트 염색체를 물려받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트 염색체 구성이 채워지는 거야. 그치? 이 아들 걸 찾아냄으로써 엄마는요. 이쪽에는 다 발현 유전자, 이쪽에는 나 정상 유전자 요렇게 갖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뭐라고 했냐면 이 돌연변이 딸 A도 무조건 감수 1분열 비분리든 2분열 비분리든 하트 염색체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 그죠? 그럼 얘도 한쪽 구성은 하트 염색체니까 똑같이 쓸 수 있겠네. X, O. 됐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자, 얘네 둘이 또 특징이 가에 대해서는 3번은 발현이 됐고요. 4번은 발현이 안 됐고요. 가는 열성형질이라고 우리가 찾았습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떤 구성을 가져야 할까 볼게요. 만약에 엄마가
정상 유전자를 가졌대요. 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요 하트형 색채를 딸과 아들이 모두 물려받을 건데 얘는 그럼 발현이 안 되는 애. 그치? XXO. 근데요, 딸도 마찬가지로 어때야 돼?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기 때문에 3번과 4번, 딸 아들이 둘 다 가에 대해서 동일한 표현형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위에 지금 표를 보면 3번은 발현이 됐고 4번은 발현이 안 됐으니까 결국에 엄마가 가에 대해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하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엄마는 한쪽에는 가 발현 유전자를 가져야 된다. 자, 그럼 하트형 색채를 받은 얘네들 둘 다 OXO 구성이 되고요. 아들인 요 아이는 바로 표현형으로 드러나니까 OXO를 갖고 있는 지금 이 표현형이 OXO인 자녀 3번이 남자고 정상이 되고요. 자녀 4가 여자고 돌연변이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 4번이 가가 발현이 안 되려면 하트형 색채를 2개 받으면 될까요? 안 되지. 만약에 하트형 색채만 2개 받는다고 하면 여기가 OO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가가 발현이 또 돼야 되니까 이 아들이랑 표현형이 같아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케이스인 거야? 그쵸. 자, 하트형 색채 2개를 받은 게 아니라 하트랑 별표형 색채 둘 다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A 딸 것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엄마를 지금 가지고 자녀 1번 우리가 잠깐 잊었는데요. 자녀 1번 한번 쳐볼까요? 자, 엄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성이 아까 어떻게 됐었냐면 OXO였어요. 한쪽이. 자, 이쪽이 OXO. 자, 그러면 자녀 1번은 아직 미완성된 상태였어요. 아빠도 마찬가지로. 근데 자녀 1번이 요 염색체를 아빠한테 물려받았고요. 요 염색체는 엄마한테 받았어야 되거든? 근데 그러면 엄마의 요거랑 요거 중에 요거를 받았겠네요. 가에 대해서 정상 유전자 들어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XXX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가 발현이 됐다고 하네. 그러면 자녀 1번은 다 발현 유전자 하나는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 아빠가 모두 발현되는 유전자를 물려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자리도 동그라미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딸을 보고요. 자녀 1번 딸을 보고요. 나와 다의 우열관계도 찾을 수가 있겠네. 둘 다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형접합성이에요. 그죠? 이형접합성일 때 발현되는 형질이 우성형질이라고 했죠? 근데 자녀 1번이 나도 발현됐고 다도 발현이 됐어요. 그럼 결국에 나랑 다는 정상에 대해서 둘 다 우성형질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다 왔다. 고생 많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나와 다는 모두 우성형질이고요. 라지 R이 나 유전자, 라지 T가 다 발현 유전자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A는 자녀 4이다. 맞는 보기고요. 니은은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난자이다. 자, 요런 문제 나오면요. 어느 시기에 어떤 생식세포인지 2개가 다 맞아야 정답이거든요. 꼼꼼히 보세요. 니은도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나와 나는 모두 우성형질이다. 우리 찾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꽉꽉 채워서 길게 천천히 설명을 했는데 이해 잘 안 되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알겠죠? 자, 고생 많았고요. 이 2페이지 다 작성을 해서 선생님한테 도장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